여러분들은 성별은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짝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좀 있어. 성별도,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도 MBTI랑 비슷한 정도 아닐까요? 아닌가? 보면 그 여자들이 많은 MBTI, 남자들이 많은 MBTI 이런 게 있다고 하죠. 나눴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차이가 아닐까요? 성별은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별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본능이에요. 중요하다는 게 본능이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특성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대중적인 특성이랄까요?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떤 거든지 어쨌든 여자 시청자들이 별로 없는 걸 보면 성별이 중요한 걸까요? 근데 여자 시청자가 많은 방송들이 그 여자 방송이어도 여자 시청자들이 많은 방송들도 있잖아요. 그쵸? 2차까지 왔는데 남자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 그냥 서로 대화하는 정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쵸?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잔 줄 알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바로 식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때요? 아쉽지만 끌리진 않는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냥 팍 식나요? 인지 부조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에 따라 다르다. 엄청나게 끌렸어. 함께 둘만의 장소로 가고 싶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야. 그러면은 그 마음이 식어버리나요? 그래요? 콩깍지 꼈던 게 벗겨져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남자가 여장한 거면 냅둘 듯. 남자가 여장한 거하고 연애 감정이면 인지 부조화라는 거하고 뭔가 상반된 말인 것 같은데? 그쵸? 진짜로 사랑하면 BL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양성애자와 범성애자의 그 차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성애자는 여자 취향과 남자 취향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였다 이러면은 좀 식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범성애자는 그게 상관이 없대요.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상관이 없대. 그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그 성별이 변하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을까? 이것도 되게 좀 재미있는 문제 아닌가요? 인간은 왜 그러는 걸까? 그쵸? 정말로 사랑하면 성별이든 나이든 문제 안 된다. 조쿠님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이런 게 그럼 약간 범성의 성향이 있는 걸까요? 범성애자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톰보이나 여자분들이 좀 더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전형적인 여성보다는 아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그 성별이 그 성격 이런 거를 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호르몬의 영향이 있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쵸? 여자친구가 사실 트젠이면 그럼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근데 트젠인 거면 그냥 여자인 거 아닌가요? 좀 다르게 생각이 될까요? 사기당한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거부감이 드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밝히고 시작하라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여자가 맞잖아. 근데 그 사실을 숨겼다. 내가 항암 치료 받았던 사실을 숨겼다.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항암 치료나 성형 사실을 숨긴 거랑 똑같은 그냥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은 항암 치료나 그 성형을 한 걸 나중에 말해도 화내실 건가요? 어때요? 처음부터 말할 필요는 없잖아. 저 사람이 나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나트젠이야. 뭐 이러면 그 사람이 글쎄요,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나 거절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오히려 진지하지 않은 관계일 때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세까지 생각한다면 결혼 얘기가 나오면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당한 거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결혼까지 했어 이러면은 사기가 맞을 수 있는데요. 그쵸? 뭐 트랜스젠더가 아니더라도 그 불임을 숨기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게 맞으니까. 그쵸? 근데 연애하는 관계에서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그걸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밝히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혼 경력. 내가 이혼 경력을 숨기고 연애한다. 이 괜찮나요? 처음에 사귈 때부터 나 이혼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일찍 결혼하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직 24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이혼녀야. 그 애도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젊으니까 결혼을 연애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걔가 이제 따라와서 남자 한 명하고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혼한 거 네가 말하지 마. 내가 나중에 말할 테니까 네가 말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그 남자 친구랑 친하잖아요. 친한 아인데 그 자기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 이혼녀라는 거를 자기가 숨기면 좀 미안하더라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고. 친구 사이 틀어질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말을 하면은 그 여자분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거고 말을 안 하면 그 남자분이랑 틀어지는 거겠죠? 근데 둘 중에 하면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뭐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 예정인가요?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사람 그 이혼한 사람 입장에서도 끝까지 숨기겠다는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저 사람이 내가 이혼녀라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좀 지나서 저 사람이랑 나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나중에 이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졌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약간 좀 한숨이 나왔던 게 와, 저렇게 나름 친하다고 친한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친구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더 친한 친구를 위해 귀 때문에 해줄 듯? 그러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둘 다 이해는 되니까. 그쵸? 5년지기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애를 보더니 걔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했나. 바람피다 헤어진 애야. 그래요. 그 바람 경력. 여러분들은 바람 핀 사람이 또 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바람도 취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바람도 취미가 아닐까?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계속 피우고 그 결혼해서도 피우고 왜냐면 바람이 취미니까 그 바람의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혹은 금사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람도 약간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취미 맞는 것 같죠? 한 번 선을 넘는 건 힘든데 아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피우는 바람과 연애할 때 피우는 바람은 좀 다르다는 생각은 해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연애 시절에 바람 피우던 사람이 결혼해서도 바람 피울 확률이 높긴 하겠죠? 맞아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만 죄책감이 들지. 그쵸?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연애에 바람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왜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재미있지 않나요? 서로 간의 약속이다. 그냥 쿨하게 말하면 되잖아. 나 제가 요즘에 마음에 들어 이렇게.
아닌가?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듯이. 배우자와 오래가는 동물들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동물들은 그 배우자니까. 근데 배우자하고 연애는 또 다르잖아요. 연애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약혼자 정도만 아니면 바람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좀 재미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DNA에 각인된 무언가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화과학자? 이런 분이 하는 얘기였는데, 결혼은 남자들을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과학자인 분이.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남자들이 무슨 소리야 이런대요. 결혼은 남자를 위한 제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강한 사람, 그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여자들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여자들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한 명이 강자가 한 명이 있으면 이제 그 많은 여자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결혼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제 남자들이 자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남자들도 있잖아.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옛날 시절에. 지금 전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든 이유가 확실하게 내 자식이라는 걸 뭔가 증명하기 위한 약속 같은 걸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일부일처제도 아니었잖아. 일부다처제였잖아요.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서 좀 남녀가 평등하다. 평등해야 한다. 이런 사상들이 생기면서 일부일처제로 그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 쪽들은요. 그 실제로 보면 그런 레즈비언 커플이나 이런 사람들, 그 외국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렇지 않은데 그 외국에 보면 레즈비언 커플들인데 그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애를 만들어 와서 각자 아이를 낳고, 그 남의 아이잖아요, 말하자면.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같이 그 양육을 한대요. 그 레즈비언들끼리.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동 양육도 하고 자기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죠. 그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그 뭐랄까요? 뒤처진 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뒤처진 개체들은 만약에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일부 다처제였다. 이러면 돈 없고 힘없는 남자는 결혼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위한 결혼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것도 그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쵸?